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세간판으로 36세 이준석 신임 대표가 11일 선출되자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한 MZ세대의 분노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진영의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가 현 정부의 불공정과 기득권 세대의 차별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을 찾기 시작한 것이 이번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 중 영남권이 51.3%이고 50대 이상 당원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남권 중년, 노년층 다수도 이준석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MZ세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을 말하는 것일까요? 밀레니얼의 M과 제네레이션의 발음 Z가 합쳐진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략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서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꼴인데 이들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정보기술, 즉 IT와 디지털 환경문에서 자란 지금 우리 시대의 2030의 젊은 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30대 중반과 후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석권한 신진 세력들의 연령층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른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N포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 MZ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의 성격으로는 1위가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가 많은 기업, 2위가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 3위 군대식 문화 등 소통이 어려운 기업, 4위 연차 등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 5위 친인척 등 낙하산 인사가 많은 기업, 6위 성장 기회가 많지 않은 기업, 그리고 이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1위가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가진 기업, 2위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가 없는 기업, 3위 동종업계 대비 연봉이 높은 기업, 4위 연차 등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 5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위 탄력 근무가 가능한 기업, 7위 정년이 보장되는 기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히 꿈의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의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MZ세대가 문재인 정권에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파고들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첫 그의 당직 인선에 접목시켜서 무한 배틀 형식으로 주요 당직자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케세라 세라,
개인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을 이준석이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만 살아남는 치열한 공정 경쟁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가슴속에 염원하는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치열한 학벌 전쟁과 삶의 성공이라는 물질 만능의 심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이상적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준석이 말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기회는 MZ세대가 염원하는 이상형의 삶의 모델과는 이미 모순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2030의 감성적 영역만을 자극할 뿐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현실 직시의 통찰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경륜을 통해서 그 사회적 모순적 가치관을 간파하는 정치가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직은 연결지 않은 인물이 기성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일종의 실험대에 올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자는 36세 영선에 이준석의 출연을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상징되었던 40대 기수론에 이어서 30대 기수론이 도래한 것 아니냐며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김대중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 두 정치인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왜 이다지 부정과 부패, 패거리 정치와 오야붕의 정치가 대를 이어 대물림되고 있을까요? 정치는 정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그렇다고 보죠. 민생과는 거의 상관없는 권력 다툼의 영역이 아닐까요? 극단적으로 표현으로 혹자는 한국에 정치인들만 없다면 국민들이 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들 합니다. 오히려 정치가 그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가 무용지물이며 이제는 정말 기존의 정치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대중들이 영선이면 어떠냐,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젊은이에게 과감하게 야당 정치의 리더 자리를 허락하며 노회한 다선의 기존 정치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나이 먹은 올드보이들은 정치 영역에서 물러가라며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세의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수락 연설 앞에서 고개 조아리며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그의 말을 경청하며 앉아있는 초라한 다선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일대 세대교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확 받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묘비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대충 폼 잡고 살더니 어른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왜 사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본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더니 자식 세대들로부터 호되게 반격을 당해버린 것이죠. 소위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로 자리매김되었던 오늘의 아버지 세대들이 왜 이렇게 그 시대의 꼰대라고 일축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 세대들에게 쫓겨나야 하는 신세들이 되었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의 아픔만을 부여하는 채 부를 쟁취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불철주야 매진했던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한 강박관념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 온당히 존재해야 할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로서 자식 세대와 함께 공유되어야 할
소중한 덕목과 가치관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라이프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믿으며 부모 세대는 단지 구시대의 낡은 꼰대일 뿐이라며 부모를 벗어나는 것이 개혁이라고 이준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그의 밑에서 정치를 해야 할 아버지뻘의 기성 정치 세력 또한 2030의 말들이 옳은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가르쳐 달라며 자리를 선뜻 내주고 있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가 정답이라고 맞장구치며 여와야 모두가 젊은이들이 기계에 기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36세 밀레니엄 세대의 이준석이 선점하며 정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훈수를 두며 새로운 정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편을 전전하며 정치 백수 젊은이 신세였는데 말입니다. 참 한국 정치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의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이라며 가수 임재범의 노래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의 당대표로서의 행보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많은 기성 정치인들로부터의 반발과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암초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의 의회 정치의 전무한 경력과 그리고 아직은 연글지 않은 인생의 경륜, 그리고 아버지 세대로부터 억눌려 있는 정서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는 그의 정제되지 않는 언어는 한나라의 정치를 이끌고 가기에는, 그가 말로만 주창하는 비빔밥 철학을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젊은이들의 사고가 변화의 상징일까요? 세대교체가 정답일까요? 변화는 사람들의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인생, 사랑, 행복, 자유, 정의로움 등은 과연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큰 정치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의 경륜과 성숙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경륜이 없는 정치인의 단지 정치적 레토릭은 나이가 젊거나 많고 간에 상관없이 그저 파도처럼 왔다가 포말로 부서져 사라지는 허무한 인기만 먹고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